아, 비가 새나? 거실 천장에도 물이 새던데. 아, 장마철에 큰일이네. 아. 106동 301호인데요. 비가 새는 건지 집 천장에 누수가 심해서 물이 줄줄 샙니다. 그것 때문에 집 여기저기 곰팡이도 너무 심하고요. 아이고, 그래요? 천장이면 윗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위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아랫집인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저희 집 천장에 물이 새는데 관리실에 얘기했더니 위층에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네. 그래서 전문업체 원인 한번 좀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위층하고 다 점검을 해봤는데요. 누수 원인이 위층 문제가 아니라 우수관하고 외벽에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 공용 부분의 하자이니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층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여기요.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누수 원인이 윗집이 아니랍니다. 아파트 공용 부분 하자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말해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내년에 내가 당신 있는 솔로 갈게. 이제 주말 부부도 못하겠다. 이 집? 이 집은 전세 놓지 뭐. 물 새는 거? 그러게 아직도 보수를 안 해주네. 여러 번 찾아갔지. 전세 내놓기 전에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어.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소장님, 106동 301호입니다. 저희 집 누수 언제 고쳐줄 겁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아유. 저희 내년에 이 집 전세 주고 서울로 이사 갈 계획인데 그 전에 보수가 끝나야 임대를 할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아파트 우수관이랑 외벽 공사를 할 예정이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곧 결정이 나올 겁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는 계속 참아야겠네요. 속 터져 진짜. 집안에 온 천지 곰팡이고 진짜. 저는 소장의 말을 믿고 집을 임대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누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직접 찾아가 항의도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저 2달 후면 서울로 이사 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누수 해결 안 해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누수 때문에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이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누수 해결 안 돼가지고 임대 못하면 소송 제기할 겁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결국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집을 비워둔 채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부산에 내려와
보일러와 제습기 등을 가동해 곰팡이가 더 쓸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겠네요.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도 안 오고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서 누수 해결됐잖아요. 아 참, 3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야. 내가 그렇게 항의하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도 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해결은커녕 기다리란 말만 하고 결국에는 누수 때문에 전세도 못 주고 계속 공실로 방치했잖아요. 나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그동안 못 받았던 임대료 다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대성 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너무하네요. 3년을 어떻게 참으셨대요? 누수가 있다는 걸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를 해 두고 있다니. 아, 사실 그동안에 누적된 피해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으란 얘긴지요. 아, 제가 좀 분통이 터지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빨리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3년 전 여름 이대성 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대성 씨는 관리소장에게 말하자 관리소장은 위층 누수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대성 씨는 위층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고 전문가를 불러 원인을 찾았는데요. 누수 원인은 위층이 아닌 아파트 공용 부분에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이대성 씨는 관리소장에게 해결해달라고 했고 관리소장은 알겠다며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사실을 알려 보수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수 보수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대성 씨가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서울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누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집을 보러 온 사람들 그 누구도 입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대성 씨는 여러 차례 입주자 대표 회의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대성 씨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했고 공실로 비워둔 채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부산에 내려와서 관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올해 6월 보수공사가 이루어져 누수는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가 컸던 이대성 씨,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노하며 받지 못한 임대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집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집안 곳곳에 곰팡이도 생기고요. 곰팡이 냄새 그 쿰쿰한 냄새 아시죠? 네, 건강도 안 좋아요. 요즘 말로 정말 킹받는 그런 사건인데, 자 거기다가 이대성 씨는 지금 누수 때문에 임대도 못했습니다.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대성 씨처럼 이 여름 장마철 이 태풍 등 누수 문제로 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쟁점은요, 좀 특이하게도 누수로 임대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과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드라마에서는 아파트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었네요. 네, 먼저 이게 따져보면요, 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누수의 책임도 그 원인이 위층 전유 부분의 하자인지 아니면 공용 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 부분의 하자라면 위층 소유자가, 네. 이와 달리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요, 우리 관리 주체, 일반적으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죠. 여기서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가 올 때만 유독 누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수관이나 이 외벽 등 이 공용 부분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이 드라마의 경우에도 위층 거주민의 이 협조로 누수 전문업자를 불렀는데 우수관과 외벽의 하자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최근에 이 우수관과 외벽에 대한 보수 공사를 이제 하니까 누수가 이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점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야, 사실 이게 누수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드라마와는 달리 만약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보통 이 소송에서는요, 법원 감정을 통해 이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누수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라면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지 뭔가 좀 많이 애매하겠죠. 네. 예. 이럴 때는 먼저 그 위층 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둘 다를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법원 감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에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위층 소유자에 대한 소를 취해야 하고 반대로 전유 부분의 하자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소를 이렇게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전유 부분 또 공유 부분 둘 다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래되었거나 하자가 심한 아파트는 위층 바닥에서도 물이 새고 또 동시에 우수관이나 외벽에서 물이 새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감정을 신청할 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모두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여 비율이 얼마인지를 감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면요. 뭐 5대5, 6대4, 7대3 이런 방식으로 비율을 정한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사건에서는 원인을 찾았고 대성 씨가 이제 꽤 오래 전부터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에 화자 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이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이 공용 부분 하자는요. 이게 가벼운 정도라면 또 즉시 고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우수관은 보면요. 여러 집을 거치게 돼 있는 이게 복잡한 구조의 배관이거든요. 외벽도 이 건물 전체에 다 걸쳐 있잖아요. 성질상 이 수리 자체가 어렵고 누수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수리하면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 공용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의결을 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문제가 되는 사례를 모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 공사로 해결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특정 기간 동안 어떤 공용 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공지를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경우 이대성 씨가 예전부터 문제를 오랫도록 지적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도 나중에 이걸 대규모 복수를 하려고 이제 시간을 좀 끌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런데 그 누수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누적이 되거든요. 그럼요. 많아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방송에서도 저희 누수 사건 제가 자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누수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상 복구 비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리비, 보수비, 이 도배비 등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이긴 하거든요. 자, 이 드라마 사건에서는 늦었지만 최근에 이제 아파트 보수가 끝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수리비, 보수비 이런 걸 청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리가 다 끝났으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일반적인 손해 범위인 어떤 수리, 보수 비용은 청구할 실익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대성 씨는 빨리 이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통은 누수 문제로 이 제3자에게 임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대료 상당의 이 손해배상이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이게 특별 손해 성질로 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의 경우 이대성 씨는요, 몇 년 전부터 내가 서울로 이사하겠다, 또 집을 비우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네. 이사할 때까지 이 보수가 되지 않으면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소장을 통해서 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드라마에 봤을 때도 계속 찾아가서 관리소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대성 씨는요, 여러 차례 집을 임대하려고 이 부동산에 내놔봤는데 아니 비세는 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 네. 누수 문제 때문에 네. 이 계약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동안 이대성 씨가 임대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을 입주자 대표회는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대성 씨는 여러 번 내용 증명도 보냈고 이 관리소장님과도 자주 면담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휴대전화로 이렇게 녹음하는 장면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증거들은 입주자 대표의 측도
누수 피해가 있었다는 점, 또 이대성 씨가 아파트를 임대한 뒤에 서울로 이사갈 예정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대성 씨에게 임대하지 못한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증거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임대차는 뭐 전세도 있고요, 월세도 있고요, 전월세도 있고 이렇게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 기회를 상실해서 생긴 손해는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 법원에 차임 감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차임을 정확히 또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은 주변 시세나 거래 사례 등 거래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 평균적인 월차임, 연차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면요, 이 손해배상 금액도 특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성 씨의 속이 조금 후련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대성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대성 씨, 이 아파트 누수는요, 이 공용 부분의 하자가 그 원인인 것은 좀 명백해 보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서요, 이 차임 감정을 받고 이에 맞추어 본인이 그 임대하지 못했던 약 18개월 기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이 상대방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관리소장과의 어떤 대화 녹취록이라든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다, 이러한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잘 제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